안녕하십니까. 전주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우리 쌀이 군산항을 통해 중국으로 첫 수출길에 오릅니다. 어제 오후 3시 군산항 컨테이너 터미널에서는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과 송하진 지사 등이 참석하는 합동 수출식을 열고 군산 제2와 이천 남부농협 등 6개 쌀 가공 공장에서 생산한 국내 쌀 30톤을 중국에 수출합니다. 대중국 쌀 수출은 지난해 한중 정상회담 이후 급속히 진행됐으며 이번 수출 물량은 중국 상해 69개 롯데마트를 통해 중국인들의 식탁에 오르게 됩니다. 어제 중국으로 쌀을 실어보낸 군산항이 새로운 의미로 조명받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호남의 쌀을 수탈당하던 군산항이 이제는 우리 쌀을 수출하는 전진기지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산항은 19세기인 1899년 개항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일제강점기를 맞이합니다. 일본은 곡창 호남에서 생산되는 질 좋은 쌀을 수탈하기 위한 창구로 군산항을 이용합니다. 군산항 주변은 미장동과 미성동, 미룡동 등 모두 쌀미자가 들어갈 만큼 아직까지도 아픈 역사가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민족의 한이설인 수탈항은 100년이 지난 지금 거대 소비시장 중국을 겨냥한 수출항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정부가 지정한 대중국 쌀 수출 전용 가공 공장은 전국에 6곳. 군산항은 지리적으로 이들 한가운데 위치해 인천이나 평택항보다 물류비가 저렴합니다. 또 곡물 전용 부두를 갖춰 익산식품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향후 곡물뿐만 아니라 농식품 수출 전진기지로도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의 대중국 수출에 있어서도 군산항이 가지는 의미는 대한민국 전체에서도 굉장히 크게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중국의 급성장과 한류의 영향으로 고급 쌀 수요가 충분하다지만 수출용 쌀 수매 가격이 국내 판매가보다 낮게 책정돼 농민의 반발이 여전합니다. 정부 정책은 쌀 생산량을 감축하고 직부재를 감축하는 정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에 좀 어폐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또 단순 곡물 수출을 넘어 식품 수출 전용항으로 위상을 높이려면 냉장과 냉동, 1차 가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추가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군산항이 서해안 시대 13억 중국을 겨냥한 농식품 전진기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네, 지방은행인 전북은행이 빠른 속도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10위권 은행을 인수해 동남아 시장 진출의 기반도 확보했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은행이 캄보디아 10위권 은행인 푸놈펜 상업은행 매각의 우선 협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대구은행과 접전 끝에 캄보디아 전역에 지점 13개를 보유한 직원 200여 명의 중소형 은행을 차지한 것입니다. 1년에 한 25% 성장을 나타내고 아주 견실한 은행이고 우리의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캄보디아는 경제 성장에 비해 아직 은행 이용률이 저조해 꾸준한 성장이 기대됩니다. 전북은행 계열사인 JB 우리캐피털도 지난주 베트남에 오토바이 할부금융사무소를 개설해 잇따라 동남아 진출에 물꼬를 열었습니다. 3년 이내에는 전북은행의 해외 수익이 한 30% 선에 달성할 수 있도록. 전북은행은 캄보디아와 베트남을 발판 삼아 미얀마 진출을 타진하는 등 인수합병과 해외 지점 개설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 지방은행의 한계를 뛰어넘고 동아시아 소매금융의 강자로 부상할 수 있을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전북 지역 폭설 피해가 지속적으로 늘어 잠정 피해액이 60억 원을 넘었습니다. 전라북도가 발표한 피해액은 60억 8천만 원으로 비닐하우스 956동과 축사 125곳이 무너져 내렸으며 한파로 양식장 등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도는 다음 달 14일까지 피해 정밀 조사를 거쳐 복구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설 연휴 귀성객들에게 구제역과 AI 차단을 위해 축산농장이나 철새 도래지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도는 방문 자제를 요청하는 현수막을 터미널이나 기차역에 내걸고 마을 방송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공동 방제단을 활용해 축사 7,000곳을 소독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축산당국은 고창 발생농장에서 돼지 매몰 작업이 끝난 지 3주가 되는 다음 달 8일쯤 검사를 통해 음성 판정이 나오면 이동 제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익산 평화동의 한 아파트 내부 케이블 고장으로 4개 동 450여 세대 전체가 정전돼
엘리베이터와 난방 등이 한때 멈췄습니다. 한국전력 전북본부는 긴급 복구반을 투입해 비상전력을 공급한 뒤 1시간 반 만에 최종 복구했다고 밝혔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무대에 오른 연극의 원로 배우와 후배 배우들이 함께 섰습니다. 올해 첫 공연을 마친 창작 연희극은 관객들에게 신명나는 이야기를 펼쳐보였습니다. 이번 주 문학의 소식 이경희 기자입니다. 흥겨운 풍물소리와 함께 사냥꾼들이 무대로 등장합니다. 인생 역전을 꿈꾸며 용사냥에 나선 이들의 좌충우돌 이야기가 우리 소리와 만나 신명나게 펼쳐집니다. 창작 연희극 페스티벌 공모에 선정된 용을 쫓는 사냥꾼은 첫 공연을 마치고 올해 추가 공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주 기점놀이를 소재로 해가지고 거기에 쓰이는 만두레 소리, 발구방아 소리, 일하면서 하는 농요 같은 거잖아요. 앙숙이었던 두 집안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뚫고 사랑을 이뤄내는 이야기. 1964년 처음 무대에 오른 뒤 1993년 각색된 두 주막이 20여 년 만에 원로 배우들과 함께 다시 관객을 찾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무대에 서서 열연하는 모습을 보면서 새삼스럽습니다. 봉삼이 역도 그립고 혹은 상대 역을 맡았던 옛날 배우들도 생각이 납니다. 갤러리에도 원로들의 작품이 걸렸습니다. 독특한 필체로 유명한 여태명 작가와 자신만의 판화 세계를 구축한 김중권 작가 등 문화예술로 우정을 쌓아온 6명이 의기투합했습니다. 익숙한 우리 여태명 교수님 작품들은 다 아니까 더 친숙해서 좋고, 판화 작품들은 전주에서는 이렇게 오랜만에 보는 작품들이죠. 개성과 연륜을 담은 작품들이 한 주간의 문화계를 풍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산업 생산과 소비 부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2월 도내 광공업 생산은 식료품과 의약품, 화학 제품 등은 증가했지만 자동차와 1차 금속, 기타 운송 장비 등이 대폭 감소해 1년 전과 비교해 8.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한 도내 대형 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신발과 가방, 가전제품 등의 판매 감소로 92.1을 기록해 1년 전과 비교해 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업 분야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생 100명이 해외로 파견됩니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농업 분야 전공 대학생 100명을 선발해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남미 등 해외 20개국의 해외 농업 기술 개발 사업센터로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국제적인 농업 환경을 경험하고 주재국의 농산업 현황을 분석하는 한편 우리의 농업 기술과 농촌 개발 경험을 주재국에 전수합니다. 전주시 의회가 폐기물 처리 시설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 조사를 진행할 특별위원회 구성을 마쳤습니다. 특위는 복지환경위원회 4명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반복되는 생활 폐기물 반입 거부와 시설 운영상 문제점, 시 보조금과 사업비 등의 집행 적정성 여부에 대해 앞으로 5개월간 전반적인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오는 3월 도내에서 학교 2곳이 개교하고 유치원도 3곳이 문을 엽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전주 홍산초등학교가 30학급 규모로 전주 효자동에 개교하고 이리남중은 익산 모현동으로 이전해 24학급 규모로 새롭게 문을 엽니다. 또 7학급 규모의 장수 유치원과 초등학교 병설인 홍산초와 미장초 병설 유치원이 개원합니다. 전주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불법 다단계 업체 대표 55살 남모 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남 씨는 지난 2013년부터 의료 운동기계를 구입해서 위탁하면 수익을 내주겠다고 꾀어 투자자들에게 8천여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남 씨가 서민 경제를 파탄시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어린이 뮤지컬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가 오늘 익산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됩니다. 아마추어 연극단체인 소리샘 오케스트라의 정기 연주회가 내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있습니다. 공연도 즐기고 어려운 이웃도 돕는 국악 공연이 오늘 전주 소리문화관에서 있습니다. 극단 명태가 창단 20주년 축하 공연으로
오늘까지 아하 아트홀에서 창작 뮤지컬 연가를 선보입니다. 갤러리 숨이 신년 메시지를 담은 작품 화가의 연하장전을 오늘까지 전시합니다. 순창 국립도서관은 오늘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과학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전주 자연생태박물관은 수서곤충 관찰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내일까지 진행합니다. 전주시는 시내버스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시민 모니터단을 내일까지 모집합니다. 전북 도립여성 중고등학교가 만학의 꿈에 도전할 2016학년도 신입생을 다음 달 12일까지 신청 접수 받습니다. 전주 디지털 독립영화관은 내일까지 관객들만의 커뮤니티를 조성하는 관객 동아리를 모집합니다. 네, 주말인 오늘 전라북도 지역은 대체로 구름이 많겠고 아침까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도에서 7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전주 MBC 뉴스 투데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